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멀티바디로 나눠진 바디들을 이용한 모델링.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메인 바디라고 결과물이 도면을 확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했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오른쪽에 그려질 이 바디 형상을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스터 스케치는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오른쪽에 스케치를 참고해서 우측 바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응용해서 한번 보시는데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프론트 메인 바디를 저는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바디를 복사하면 항상 제일 상단 스펙트리에 파트 넘버라는 곳에 붙일 수가 있었죠. 자,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지금 붙여진 바디에 위에 최근 작업했는 이 바디에 위에 스케치 하나를 흘리고 왔다라는 것은 제가 앞 영상에서 부연 설명을 또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레퍼런스 데이터에 마스터 스케치를 그려놓은 걸 갖고 100% 링크가 걸려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해당 바디를 복사해서 파트 넘버에 붙이게 되면은 최근에 작업했는 바디에 요 스케치와 요 스케치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링크가 걸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주 요지는 레퍼런스 데이터에 그려진 스케치와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는 링크가 안 걸리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링크 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replace라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붙여진 복사본의 바디는 이름이 프론트가 아니라 라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본의 프론트 메인 바디는 안 보이게 좀 숨겨 주신 후에 지금 보이는 이 바디는 이제 라이트 메인 바디로 옮겨져야 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부터 일단 프론트 마스터의 이 해당 패드 스케치를 리플레이스로 레퍼런스 데이터에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리플레이스로 교체하는데 교체하시면서 우리가 delete replaced element로 체크하면 요 스케치뿐만 아니라 최근 원본의 프론트 마스터에 흘려놓은 이 스케치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스케치가 밖에 이렇게 흘려지면 안 되지만 카티아를 만든 개발자들이 여기까지 검토를 못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를 찍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딱 찍어 봅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스 뷰어라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창을 굉장히 크게 한번 키워 주시고 적당히 좀 축소를 해서 보시게 되면 왼쪽 창은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 상에 그려진 스케치 내용이고요. 오른쪽 창은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 상에 그려진 스케치 내용일 텐데 지금 프론트 마스터 스케치에 해당 내용이 오른쪽 라이트 마스터로 이제 교체가 되어지는데 앞에서 제가 프론트 메인 바디에 리브 만들 때 인터섹션 하기 위해서 프론트 메인 바디를 복사해서 붙였을 때 왜 이 창이 안 떴느냐 하면요. 그때는 패드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케치를 리플레이스 했기 때문에 이 리플레이스 뷰어 창이 안 떴는 겁니다. 지금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라이트 메인 바디 복사대가 이름 바뀌어져서 메인 바디에 속해 있는 패드가 패드가 뒤에 쉘과 티크니스라는 이 드레스업 후자의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택 면들에 대한 작업했는 엣지들이 이렇게 생긴 스케치가 이렇게 넘어갈 때 그 해당 쉘과 티크니스 작업하면서 선택했던 면들에 해당 엣지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카티아가 묻는 거예요.
카티아가 자동으로 스케치 리플레이스 되면서 프론트 영상에 작업 들어갔는 게 라이트 작업으로 100%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작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스케치만 리플레이스 한다고. 단 리플레이스 뷰어 창이 뜨면서 해당 볼텍스 엣지 봐주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을 때는 카티아가 어느 정도 이 쉘 테크닉 작업 프로세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자, 어떻게 작업하느냐면 볼텍스라는 초록색 글자는 이미 카티아가 찾아내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프론트 쪽과 라이트 쪽에 출발 시점이 초록색 점 볼텍스는 여기 프론트는 좌측 거점이고 라이트는 아래쪽 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점에서 이어지는 엣지라고 하는 것들이 오렌지 컬러가 하나, 빨간색 컬러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오렌지 컬러를 묻는 게 우선 묻는 거예요. 그럼 볼텍스에 가까운 바로 옆에 엣지, 바로 옆에 직선 엣지를 찍어주시면 이제 두 번째 대각선에 엣지 2를 물으면 여기서는 세로 엣지를 찍어줘서 대응시키고 마지막 엣지는 제일 위에 직선 구간을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묻는 게 없죠. 다 초록색 엣지로 마지막은 오렌지로 찾아냈으면 OK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프론트 영상의 메인 바디 결과물까지는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쉘 티크니 작업이 적용해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이 제거되는 부분이 위아래가 위아래가 막히고 이쪽이 뚫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래쪽 부분을 위에 쉘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이 단면 여기도 뚫리도록 추가 수정을 좀 일부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라이트 메인 바디로 넘어가면서 리브가 지금 사라졌죠. 리브. 리브 부분은 왜 사라졌는지 여기 바디에 이름도 여기 프론트로 되어 있는 거를 라이트로 좀 수정할게요. 여기도 라이트 카피 바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바디의 라이트 마스터가 레퍼런스에 라이트 마스터와 100% 링크 걸리면서 아래쪽 하단의 라이트 카피 바디에 여기까지는 모두 링크가 걸리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라이트 메인 바디 쪽에 이 세로 쪽 리브와 대각선 리브는 지금 요 바디에 해당하는 건데요. 패턴 들어가 있는 걸 F 치시면 이거는 아직까지 프론트 쪽에 있는 형상을 묻어가고 있죠. 도면 한번 잠깐 보시면 라이트 쪽의 리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우는 대칭도 아니고 패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리브만 존재하니까 여기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존 거를 먼저 지우겠습니다. 물론 미르와 패턴이 필요 없으니까 먼저 삭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스케치 수정하고 난 뒤에 미르와 패턴 삭제를 해 주셔도 되고 그거는 뭐를 먼저 하느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의 리브 하나와 요 끝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리브 하나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리브에 constraint 치수 구속 on 요 위에 끝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요 평면에 일치가 되겠고요. 요 아래쪽 끝점은 요 평면에서 출발해서 일치가 되고 요 세로선은 가운데 요 평면의 형상 구속의 일치. 대각선의 요 오른쪽 끝점은 93.7mm 요 끝점의 일치. 다음은 요 평면에서 요 끝점이 18mm가 되고 여기 26에 해당하는 치수는 여기 우리 40대는 데이터 플랜 만들었었죠. 멀티바디로 나누게 되면은 같은 바디상에 이 우측의 솔리드 영상이 안 보여지죠.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랜을 만들어서 작업을
치수 디멘전 구속을 이렇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플랜이 5개가 처음부터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필요하겠다 처음부터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만들다 보면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자, 데이터 플랜에 가서 평면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준 거를 스케치 작업창에서 링크 형상 구속 및 치수 구속 기준으로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18mm고 각도는 75가 되고요. 자, 여기는 26mm의 치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치수가 들어가면 자, 오른쪽 바디에 자, 스케치가 됐고요. 3D로 빠져나가 보면 자, 굳이 미러와 패턴 피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만들어진 상황에서 바로 딜리트로 자, 삭제를 하려는데 패드까지 지워진다라고 딜리트 창에 자, all children까지는 안 지우겠습니다. 자, 이건 끄고 오케이. 자, 스케치까지 자, 어떻게 지워져 버린 것 같네요. 자, 취소합니다. 컨트롤 Z. 자, 패턴만 먼저 한번 지워 볼게요. 그리고 미러 딜리트. 자, 아까 지우면서 스케치가 선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자, 작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라이트 립바디를 F 눌러보면 자,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자, 뭐라고 생각됩니까? 라이트 메인 바디 전체를 자, define work object로 F 잡으면 자, 리브가 이렇게 조금 짧게 아래쪽은 만들어진 듯 하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는 짧게 만들어진 이유는 이 리브 라이트 립바디 패드의 높이 값이 프론트 쪽에 맞춰져 있어 그렇죠. 더블 클릭. 자, 그래서 아래쪽은 2.5 그대로 가면 될 듯 하고요. 오른쪽 부분이 자, 여기서 자, 오른쪽 부분이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32.5만큼 이 센터선과 센터선까지 32.5만큼 플러스하고 자, 여기서 메인 5mm 두께의 절반만 올라가는 그 연산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 값만큼 이제 플러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패드 값이. 여기에 플러스 B 값이 보면 요 값이죠. 요 값이고 앞에 이 값은 메인 패드 두께인데 메인 패드 5mm에 나누기 2이라고 되어 있는 2.5잖아. 그죠? 그 2.5 값을 자, 그거는 요 2.5고 자, 요 3.5라는 플러스 B 요거 대신 자, B를 삭제해 주시고요. 자, 뭘 더하느냐 하면은 자, 라이트 마스터 스케치 자, 여기 보이는 거 전부 링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여기 32.5라고 하는 이 치수가 나타날 겁니다. 이 치수. 자, 이게 원본에 그 32.5를 플러스 해주시면 자, 이 32.5가 요 바닥, 요 센터 중심에서부터 치수가 올라간 거니까 거기에서 이 메인 5mm 두께의 절반이 자, 요 앞에 나누기 2라고 되어 있는 메인 패드 두께의 2mm를 더하면 35mm가 자, 위로 올라가는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 메인 바디 쪽에 리브 형상이 자, 저스트하게 딱 맞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 메인 바디를 쇼 해주시고 라이트 메인 바디를 자, 만든 상황을 쭉 보시면 자,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바디 자, 이렇게 파트 바디 쪽으로 연산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합니다. 자, 파트 바디 쪽에 F define 정의해 주시고 프론트 메인 바디부터 어셈블리 불리언 연산에 자, 어셈블리 더하는 연산 더해 주시고요. 자, 라이트 메인 바디도 자, 더하기 어셈블리 더하는 연산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더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자, 프론트 쪽도 X자 크로스 모양 리브 추가했고 자, 라이트 쪽도 가운데 자, 크로스된 리브가 있는데
그래도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강제의 스티프너 바디를 만들었던 게 기억날 겁니다. 자, 그 스티프너 바디는 요 리브 만들었는 오른쪽은 높이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 요 프론트 쪽 요 옆에 자, 요 원본 요 리브를 찾아가서 센터 그래프 하면 어디에 있는지 스펙트리 찾아주죠. 그 프론트 립 바디를 복사를 해서 한번 작업해 보는데 프론트 립 바디에 복사를 하게 되면 패드, 미러, 패턴, 인터셉트 연산까지 가져가죠. 자,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패드만 가져가면 바디가 아닌 패드만 복사를 해서 자, 카피를 하시고요.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B라고 바디를 하나 추가하시게 되면은 자, 요 바디 추가된 빈 바디에 그냥 선택해서 컨트롤 V만 해주시면 자, 딱 내가 필요한 고 패드 피처 하나만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바디 이름이 이제 스티프너 STIFFENER 스티프너 바디. 자, 스티프너 바디 칼라 변경해 주면서 스케치 자 수정해 봅니다. 자, 기존의 내용은 리브 스케치는 지워주시고 프로파일로요. 제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치수 구속으로 자, 요 선은 솔리드의 형상 일치 구속이 아니라 요 평면 만들어 놨었죠. 거기에 일치 잡아주시고 또 자, 요 엣지는 솔리드 측면의 일치 조건이 아니라 평면에 18mm 구속이 잡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요 꼭지점 부분은 솔리드의 엣지가 아니라 40mm 되는 평면과 일치 잡아주시고요. 요 꼭지점은 솔리드의 엣지면이 아닌 자 V축입니다. 꼭지점이 항상 스케치 내에 존재하는 수평 수직축과의 거리 구속을 빼준다 하는 거. 자, 50, 여기는 25, 자, 여기는 18mm. 자, 여기 또 18mm의 값은 우리가 파라미터 변수 C와 같다라는 링크 관계 걸리면 되겠죠. 자, 3D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3D로 빠져나갔을 때 이 티크니스 바디가 삼각형 안에 구멍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리브 만들기 위한 피처를 패드를 복사했기 때문에 그 리브 옵션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틱 옵션 끄시면 프리뷰하면 자, 중간에 구멍 나는 작업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높이가 맞는 듯한데 위쪽이 좀 높다는 것은 이 스케치가 3.5mm 내려가 있는 아래쪽 평면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위쪽 부분은 그 3.5 B 값만큼 플러스가 되어 있죠. 여기 6이라고 되어 있는 값에 자 들어가서 플러스 B는 삭제를 해주시면 메인 패드 두께의 위로 절반 2.5 가고요. 세컨드 입장도 메인 패드 두께 5mm의 아래로 절반 2.5 가는 방식으로 자, 스티프너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스티프너 바디는 파트 바디 프론트 쪽, 라이트 쪽 중에 어디에 자, 속하는 게 더 근접한 작업 방식인지 확인해 보실 것 같으면 자, 프론트는 그냥 이렇게 일자 립으로 쭉 수평하게 가면서 이걸로 끝이 나는 작업 모델링 과정이 일단락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라이트 쪽에서 1.6 리브가 내려와서 R값 타고 이렇게 경사지게 같이 연장이 되므로 자, 이 스티프너는 라이트 메인 바디 쪽으로 연산이 되어지는 게 자, 좋을 듯 하고요. 메인 바디와 라이트 립 바디 중에는 F 여기냐 립 바디 여기냐 리브 쪽하고 스티프너는 자, 거리가 좀 있죠.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메인 바디 쪽에 자 스티프너 보강제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메인 바디 중에서는 피처 레벨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게 최적의 프로세스냐 우리가 스티프너가 들어가고 필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쉘 티크니스 위쪽 아래쪽 부분이 다 이렇게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자, 우리는 패드를 F define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패드 레벨이 define이 정해져서 여기에 우리가 밑에 있는 스티프너 바디를 더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보시는 우측 바디와 스티프너가 그냥 패드 상태로만 이렇게 두 개가 더해졌죠? 그런 상황에 그 차후의 작업이 쉘과 티크니스 위쪽 또 쉘과 티크니스 아래쪽이 들어가게 되면 F 눌러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다 리브가 더해지게 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멀티바디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작업 위치나 순서나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유연성 있게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자,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원바디에서 피처 레벨로 벽돌 샀듯이 밑에서부터 쭉 쌓아오는 방식과는 물론 작업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이렇게 불리한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다 예.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어떻게 연산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스케치하고 이게 또 데이터 플랜을 만들고 처음부터 물론 그게 에, 컨셉이 다 잡히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이해하고 자, 반복 학습하면서 자, 카티아 툴의 옵션이나 스펙 트리를 관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다음 본인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방식도 고민해보고 예, 프로세스를 잡아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트 바디를 define 전체 잡아보시면 자, 이렇게 스테프너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제 필렛 부분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스테프너 추가되면서 R6 그리고 프론트 메인 바디 쪽에 여기는 R18mm의 코너에 필렛을 들어가는데 자, 그 필렛은 자, 먼저 라이트 바디 쪽에 자, 먼저 여기에 유가리 필렛을 자, 먼저 돌리는 작업 진행해 보는데요. 자, 눈에 보이는 엣지에 R을 줘야 된다고 그냥 항상 틀이 생각 없이 무작정 R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R이 6이 들어가면은 안쪽에 여기는 R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리브 두께 1.6이니까 6에 플러스 1.6 더해서 7.6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7.6이 여러분들이 자, 줄 수가 없는 위치가 되어버리는 게 뭐 때문에 줄 수 없느냐 하면은 이쪽에 대각선 리브의 요 모서리가 R7.6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딱 걸려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엣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서 내가 줄 수 있는 7.6R 준다고 다 못 줍니다. 지금 5를 줘도 5R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R 자체가 이 엣지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자, 아니요 하고 자, 이 방법은 자, 취소를 하겠습니다. 5R도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위치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필렛을 줘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자, 멀티바디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 스티프너 바디 연산되어진 곳을 define 잡아버리면 이 위치 아시죠? 그죠? 라이트 메인 패드에 스티프너 만들어서 더했는 이 위치의 엣지 부분이 자, 6 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부분에 6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서 6R이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쉘 티크니스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 눌러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1.6 두께를 주면서 위아래가 자, 요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R이 7.6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7.6.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것도 자, 많은 시행착오를 자, 겪어보시고 고민도 해보고 이게 최적의 틀이 위치인지를 자, 한 번씩 작업하면서도 한 번씩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렵게 트리를 구성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카티아는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국방 쪽
예,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등 아주 부품수가 많은 복잡한 형상들을 자, 만들고 조립하고 DMU 구축하고 예, 등등 예, 굉장히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지는 CAD, CAM, CAE 뭐 통합 솔루션이긴데 그거를 무작정 우리가 그냥 원바디 내에서만 피처 레벨로 만드는 작업만 사용한다면은 자, 뭐 카티아의 어떤 파트 디자인에서의 영역에서도 10% 20%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 프론트 쪽 요 모서리 부분에 또 R18mm의 필렛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18mm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이 단면을 잘랐을 때 길이가 18mm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 센터선의 코너알이 9잖아, 그죠? 그럼 단면을 잘랐는 요 절반의 아래쪽에 혹은 일정하게 9mm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안쪽은 두께가 일정하지 않지만 요 아래쪽은 절반이 9mm로 정확하게 일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안쪽 알과 바깥쪽 요 간격 9를 더하게 되면 18mm 알이 나온다는 거죠. 자, 앞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모서리에 우리가 필렛을 18mm를 지금 준다면은 이런 에러가 나는 거죠. 살이 깎여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안쪽 모서리에 그러면 1.6을 뺏는 16.4를 먼저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 모서리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알 처리 결과물들이 반드시 작업 진행 중에 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함부로 그냥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딱 그 위치, 최적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자,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차후에 작업이 들어가더라도 수정되고 덧붙여지는 형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위치는 리브가 있는 쪽이냐, 리브가 자, 리브 쪽이냐 생각해 봐서 리브가 일단 없는 쪽에 가깝고요. 또 그 바디에서도 자, 쉘 티크니 꾸미는 작업이 있는 쪽이냐, 없는 쪽이냐. 패드 1의 디파인에서 없는 쪽에 요 모서리 엣지를 처음에 이 엣지가 생겨났었던 위치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모서리 엣지에 18mm의 라운드를 돌려주시면 자, 필렛이 패드 다음에 추가되면서 그 이후에 꾸미는 작업에 쉘 티크니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안쪽에 모서리의 엣지에 자, R은 자동으로 16.4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 잘 이해해 주시고 자, 프론트 메인 이제 디파인 잡아 보시면요. 자, 여기 돌출된 리 부분도 자, 이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바디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리브 형상들 잘라내는 부분들 자, 포켓으로 스케치 거래가 커팅해서 잘라내는 부분 있었지만 자, 그 작업도 자, 원바디에서 우리가 스케치하고 피처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덤이 추가의 어떤 살들이 삐져나오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 생성됩니다. 자, 그럴 때는 드레스업 피처 기능에 리무브 페이스를 쓴다든지 그리고 스케치상에서 필요한 커브들로 포켓으로 잘라버린다든지 그걸로 이제 다듬질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후가공 작업으로 연삭 또는 사포로 이렇게 갈아내듯이 카티아에서도 그렇게 잘라내는 자, 작업을 취하지만 이 멀티바디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리브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센터 그래프를 한번 찾아서 불러보면요. 자, 그거를 화면에 찾아내는데 처음에 프론트 립바디에 패드 만들어서 자, 미러 작업하고 렉탱글 패턴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런 거냐 싶지만, 자, 그 하위 레벨도 한번 인터섹션 되는 결과에 프론트 카피 바디라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바디 역시 이 모서리에도 역시 R18mm가 들어가게 됐을 때 바로 인터섹션 된 결과는 그 삐져나온 리브 형성이 없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겠죠. 자, R18mm 잡아주시고, 자, 요거는 에디트 포뮬라로 메인 바디에 바로 필렛 들어가는 레이디어스의 18과 바로 이렇게 링크만 걸어주시면 항상 자, 이렇게 복사 있는 더미에 자, 카피 형상과 자, 항상 이렇게 F 잡아보시면 R 처리 값이 같이 동시에 변경되니까 리브 부분에 있어서 자, 아까로 삐져나오는 부분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론트 메인 바디 쪽, 그리고 라이트 메인 바디 쪽 작업이 자, 여기까지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중간 점검 진행해 보고 자, 보겠습니다. 93.7mm를 120이라고 수정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길어지면 리브가 좀 더 추가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자, 지금으로서는 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B 값을 35라고 크게 입력해도 이렇게 맞춰지죠. C 값을 20으로 자, 넓혀도 결과에 자, 이 부분 여기에 높이 부분이 자, 안 따라가는 듯한데요. 맞죠? 그죠? 아래쪽은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뭐 때문인지 이거 떨어졌네. 그죠? 떨어졌는 부분입니다. 위에도 예, 떨어졌죠. 자, 요 떨어졌는 부분은 왜 떨어졌는지 자, 요 부분에 측면에서 센터그래 스케치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요 18mm라고 하는 요 부분이 링크가 안 걸려 있다라는 거 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작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요 중요 변수 파라메타 한 번씩 변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가보면 이제 연결이 됐고요. 자, 다시 원래의 값으로 자, 돌리겠습니다. 93.7. B 값은 3.5. C 값은 18mm에 단면폭을 가지는데 근데 이 중요 파라메타 A, B, C 값 3개와 자 여기 마스터 스케치도 프론트 쪽 들어가면 여기도 치수가 자 주어져 있거든요. 이 20이라는 치수도 자 우리가 30에 5.7도 우리가 뭐 15로 한번 이 스케치 치수도 바뀌면 또 리브 형상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면요. 컨트롤 Z, 컨트롤 Y. 제가 지금 컨트롤 Z와 컨트롤 Y를 번갈아 눌러가면서 얼마만큼 유연성 있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마스터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레퍼런스 데이터에 라이트 마스터 힛 올인 들어가서 자, 여기 32.5를 45라고 자, 크게 자, 조정을 해도 3D 나가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Z, 컨트롤 Y. 자, 이렇게 높이가 차이 나면서 변경이 돼도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형상과 굉장히 유연성 있게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 A 값이 길어졌을 때 여기 리브가 자, 이 보강제 역할을 하는 리브가 자, 여기 추가되거나 또 짧아졌을 때는 자, 리브 개수가 줄어드는 작업과 또 회전체 영상 정면도 우측면도 상의 회전체 영상 피처 만드는 작업을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93.7 되돌려 놓고 자, 마지막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